네, 어서 오십시오. 네, 무대 위에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도 함께할 세 분의 심사위원, YG의 양현섭 심사위원, JYP의 박진영 심사위원, 안테나의 유희열 심사위원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찰진 케미를 자랑해온 세 분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새 심사위원분들을 한 번에 모시고 간단하게 포토타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함께 무대로 같이 와주시죠. 네. 가운데 양희석 심사위원을 서주시고요. 네, 이대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즈는 편하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스니까 이렇게 엄지 포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고라는 의미에서. 네, 마지막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쭉 붙어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게 세 분의 마지막 쓰리샷입니다. 더 이상은 네,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파이팅 포즈로 통일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K-pop 스타 시즌 6 우리 제작진과 새 심사위원분들이십니다. 매년 사실 저는 이 자리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자리예요. 방송을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히고 이런 모습들이 제 모습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항상 부담스러웠던 자리였는데 이것마저도 올해가 마지막이 됐네요. 이렇게 많이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1년에 시작해서 이제 6년째인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마지막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도 좀 최대한 재밌게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이제 6년간 계속 원년 멤버로 활동을 하셨고 저는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K-pop 스타에게 또 선물 받은 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어서 예, 오늘이 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두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추운데 와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마무리를 한다는 것도 또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인사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선포하고 또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도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시즌부터 또 지금 마지막 6번째 시즌까지 이 자리 지켜주시는 기자님들 포함해서 또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기자간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최종 우승자에게 3사 중에 한 기획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K-pop 스타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으로 3사가 데뷔 무대를 기획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데뷔 무대를 하고 나서 그 우승자가 다시 3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3사가 같이 공동 프로모션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즌에 저희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지난 5월달에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저희 K-pop 스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이었던 것이 한국 가요가 어떻게 보면 세계 음반 시장을 이끌어가는 새 회사 분들이 직접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5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가 갔고 많은 스타가 발굴이 됐죠. 근데 마지막 시즌을 하면서 그 제도의 어떤 그늘에 가려졌던 그 좋은 제도였지만 그 제도의 그늘에 가려졌던 그 참가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속사가 있다던가 어떤 그 당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런 제한을 없애보자라는 게 취지였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데뷔 무대 이후에 어떤 새 회사와의 계약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어떤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가 이 세 회사가 정말로 각자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왔던 그 세 회사가 이번에 한번 드림팀을 이뤄서 같이 세 회사만의 장점과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내게 되는 어떤 데뷔 무대에 대한 기대, 뭐 아주 재밌게 또 큰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달에 그 이례적으로 빨리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이제 라스트 찬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굉장히 뭐 화제가 많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천명하셨던 여러 가지 룰, 여러 가지 컨셉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 6개월 안에 뭔가 수정이 됐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됐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빼는 걸로 했다 이런 식으로 바뀐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있는지 6개월 동안에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분 심사위원분들한테는 항상 시즌 때마다 질문이 나오는 거겠지만 이번 시즌 좀 참가자들의 수준이 어떤가 이런 질문이 이제 흔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많은 뭐 소속사 연습생들이라든지 실제로 또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데뷔를 했던 분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열렸는데 실제로 이 참가자들의 수준이 예년과 어떻게 다르고 좀 이런 것들을 얼마나큼 좀 이제 저희나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소감 같은 것들 진행하셨던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5개월 전에 좀 이례적으로 빨리 여러분들을 뵀었죠.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문호를 또 한 번 더 활짝 열었다라는 것을 빨리 알려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서둘렀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문을 열면서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문을 연 그만큼의 자리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오히려 좀 주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다. 그 색깔에 좀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걱정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6개월 지나고 말씀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첫 번째 녹화를 마치고 나서는 그 걱정은 상당 부분 좀 덜어졌고요. 그리고 또 뭐 연습생들도 있고 기존에 데뷔했던 가수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저희 새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 정말 그 예를 들면 그 연습생들을 매일 만나고 매일 트레이닝 시키시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 가수 지망생들을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그 눈높이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어쨌든 준비하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준비하면서 가졌던 걱정은 지금으로서는 말끔히 사라졌다라는 걸로 대답을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여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이 달라진 K-팝 스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K-팝 스타의 슬로건이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아서 메이저로 끌어올린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지난 5년 동안 끌고 오다가 이번 마지막 시즌에서는 이제 기획사 연습생이라든가 아니면 실패했던 가수들까지 같이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세우면서 이례적으로 저희가 몇 달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었죠. 5개월 전이었었나요? 저희 세 명이서 생각했던 것은 사실 K-팝 스타가 뭐 스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또 TV 방송국에 대해서 보면 또 하나의 시청률을 담당해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를 하면서도 이번에 시청률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면서 임했던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다행히도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기대보다도 높은 시청이 나왔었고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참가자들의 수준 향상, 뭐 수준이 어떻다, 높다,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각자 생각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느 시즌보다 훨씬 재밌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면서 즐거웠어요. 여기 계신 연출가들이 양현석이 저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다고 말할 정도로 매 심사 때마다 너무 즐거우니까 사실은 이계열 씨가 들어온 다음부터
조금 제 입장에서 좀 재미가 없어지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이효열 씨 성향의 그 기타와 건반, 그 자작곡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분들 음악도 제가 좋지만 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YG나 JYP에서 하는 음악 성향의 참가자들이 많이 안 나와서 심사하면서도 제가 좀 적절한 말들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의사도 왜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지 좋은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좋은 약을 처방해 줄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었었는데 올해 마지막 회라고 해서 이제 저희와 함께 상의해서 다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다양한 참가자들이 있어서 좋았고 물론 악기 다루는 참가자들은 이효열 심사위원이 전문적으로 심사를 보시고 또 춤이나 어떤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은 박지영 심사위원과 제가 또 같이 심사를 보고 하면서 굉장히 힘든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저기 앉아 계신 남순용 CP한테 직접 전화해서 편집 잘 되고 있냐고 빨리 보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진짜요? 농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죠 이제 돌아오지 말고 다음 주 또 더군다나 일요일 날 저희가 5시 6시 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저녁 9시에 일요일 날 시작을 하죠. 항상 이제 저녁 먹으면서 보던가 했었었는데 오히려 저희한테는 좀 더 음악은 좀 뒤로 밀리면 밀려서 좋은 시간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악을 다른 프로그램이라 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형이 한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댄스 가수 지망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뭐 가끔 한두 명. 이번에는 댄스 가수 지망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형이 신나서 전하형은 현실과 이상이 달랐던 느낌이에요. K-pop 스타 심사위원 하러 오는 저는 뭔가 되게 어렸을 때 음악 꿈꾸던 그 이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회사로 돌아가면 현실은 제가 가르치고 프로듀스하는 애들은 전혀 다른 질감의 아이들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현실과 이상이 막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존에 봐오셨던 K-pop 스타들과는 그런 점에서 아주 차별화가 될 겁니다. 좀 사실 같이 가수라고 하지만 아티스트와 이 그냥 댄스 뮤직 아이돌 스타는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업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다른데 그 둘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주 재밌었고 또 이번 시즌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표현은 저랑 형이랑 계속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런 친구 우리 회사로 오지. 저런 친구 왜 우리 회사 오디션 안 보고 다른 회사로 왔을까라고 할 정도로 탐나는 다른 회사 소속 가수나 연습생들이 많았어요. 네. 그게 아마 이번 시즌 6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효열 선생님도 계속 둘이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이제 변화된 지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심사를 이제 그런 참가자들이 나오면 두 분이 이제 전문가 행세를 되게 많이 하세요. 베테랑 춤꾼인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놀라운 무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기존에 있었던 보컬 중심의 친구들, 또 곡을 또 쓰는 친구들, 그리고 악기 하나의 목소리를 담는 친구들도 여전히 또 K-pop 스타의 자리를 차지해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심사평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이 참가자들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오디션이 있구나.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당장 딱 나왔을 때 이 친구는 지금 바로 데뷔하면 스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친구들 그리고 또 예전에 무슨 안예은 양 같은 경우나 이진아 같은 양 아주 독특한 어법을 가진 친구들도 이번에 다시 만나서
아 어디서 이렇게 숨어 있나 계속 끝도 없이 나오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게 했었던 마지막 시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대도 바꾸고 좀 부담이 좀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또 시청률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타개할 생각이 좀 궁금하고 사실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프로듀스 101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기존에 있던 연습생들이 다시 나오고 또 약간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아닌 좀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또 세 분의 심사위원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사실 많은 연습생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좀 가장 인상 깊은 친구나 이 친구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 시즌에 부딪히게 된 도전은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대 변경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시들어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시즌 시청률이 그 어느 시즌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빼고 하는 어떤 판단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힘들게 느끼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 수많은 음악 예능과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5년 동안의 5번의 시즌과도 싸워야 되고요, 저희들. 그리고 또 그 5년 동안 배출했던 수많은 그 인상적이고 감동을 줬던 참가자들과도 또 새로운 참가자들이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간단하게 분위기를 전달해 드린 것처럼 사실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5시즌에 엄청난 참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대를 할 만하고요. 기대를 가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그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디션 프로에서 사실 뭐 이번 시즌 참가자들이 최강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름이라는 가치에 충실한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대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려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아주 전쟁터 같은 주말 예능 일요일이 좋다 시간에서 저희들이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좀 저희가 마음속에 한 구석에 좀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해지기 전에 방송하는 음악 예능 프로가 전 세계 우리 프로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음악에 좀 빠져들고 그 감성을 느끼고 하는 데는 적절한 시간대가 주는 어떤 그런 감성들도 필요한데 드디어 저희들이 한번 그 시간에 한번 해볼 수 있게 돼서 물론 많은 어려운 점, 새로운 시청자들을 만나야 되는 점들을 극복해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하고 비교해 주신 측면에서 대답을 하자면 프로듀스 101을 제가 다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많이 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는 음악이라는 전체 틀 안에 그 친구들을 넣어놓고 한 게 아니라 딱 그들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말 음악, 가요계의 이 친구들을 통째로 넣어놓고 거기에는 뭐 기타 하나로 노래하는 친구, 피아노 하나 노래하는 친구 그 사이에 섞여서 정말 그냥 나중에 데뷔하면 정말 섞이게 되잖아요. 그런 환경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프로듀스 101보다는 기존의 K-팝 스타 느낌이 훨씬 강해요. 기존의 K-팝 스타의 그런 친구들도 들어온 느낌이지 우리가 프로듀스 101하고 비슷하게 뭘 흉내는 이런 느낌은 아마 아닐 겁니다. 제가 덧붙여서 또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박지영 씨를 만나서 하는 대화하고 이열 씨를 만나서 하는 대화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랑 할 때 고급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삶의 이유나 목적 이런 거.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합니다만 그래도 K-팝스의 가장 강점이 현재 활발하게 제작을 하고 있는 제작자들이 이제 심사를 본다는 게 저는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프로듀서 101은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저희 같은 제작자의 심사위원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친구들을 거기 있는 똑같은 친구들을 K-팝 스타에서 만난다면 전혀 다르게 표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오법도 틀리고
발상이나 생각이나 이 친구 고쳐야 될 점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보시고 나면 너무 안 똑같다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런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K-pop 스타 쭉 진행해왔던 그 20인재들이 한 50% 정도의 비중이 되는 것 같고, 기존 기획사에 있는 친구들이 한 25%, 또 가수를 했다가 실패한 친구들, 기획사가 없는 친구들이 20% 돼서 좀 더 넓게 확장되고 다양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시청률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인데 시청률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사실 있긴 합니다. 또 하자고 할까봐. 하나 지금 형이 하는 얘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듀스 101에서 조기 탈락했던 친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친구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랐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네. 여기 가운데 쪽에 앉아주세요. 양현석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시는 일은 없겠죠? 네, 오늘 또 프로그램 관련된 뭐 질문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자분이 이왕 말씀을 나오셨으니 양 대표님 계시니까 행사 성적이랑 너무 안 맞으시는데 말씀을 여쭐게요. 지금 이래저래 뭐 찌라시나 이런 대가 등등에 있어서 PCCC 산업택시 관련해서 YG 연관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의정부 사업 관련해서 좀 의혹도 불거졌고, 그래서 그런 불똥들이 사실 일부 YG 소속 가수들에게도 옮겨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대표님 직접 자리에 나오셨으니 이거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좀 생각이나 뭐 그런 것 좀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K-pop 스타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찌라시라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싸이 씨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그 언급된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까 그 어느 행사에 싸제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싸제라는 가수. 저희도 근데 어떤 또 기자분께서 그 싸제를 잘못 읽어서 싸이로 변환을 해가지고 싸이가 회오리 축구단이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런 찌라시 같은 좀 세상이 왜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말 0%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은택 감독님도 제가 본 지 한 10년 됐나?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얼굴 뵌 적도 없는 분인데 자꾸 YG와 갑자기 관련해서 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해명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관련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박진영 씨가 두시타출 컬투쇼에 출연을 하셨어요. K-pop 스타 심사위원 외모서열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K-pop 스타의 주연은 나다. 둘은 조연이고 잘생긴 것을 떠나서 시선은 내 쪽으로 오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나머지 두 분 심사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언급을 좀 해주시죠. 아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를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시선이 박진영 씨에게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뭔가 굉장히 특이한 걸 보거나 뭔가 경이로운 걸 보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는 당연한 본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만 해도 뭐 즉 눈에 제일 띄잖아요. 일단 복장 자체도 저는 그래서 무슨 알메니안 무슨 민속춤 추다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영 씨가 일단 심사를 할 때도 가장 열띠게 하고요. 또 이렇게 보통 방송이라는 걸 잊고서 6년간 한결같이 이 모습을 심사평을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K-pop 스타의 어떻게 보자면 좀 트레이드 마크이지 않나
그리고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6년간 계속 똑같이 발성과 이 자세에 대한 얘기와 뭐 이걸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저 사람은 한결같이 못됐구나 그 부분에 점점 사람들이 호의로 바뀌는 모습을 봤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시선이 가고요. 또 주연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교묘하게 감독은 또 옆에 있는 양현석 씨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저는 조연 만약에 주연 배우 뭐 차태현 씨면 저는 그냥 뭐 박보검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묘하게 예, 할 건 다 얘기하시고 네. 양현석 심사위원 어떠신가요? 네. 늘 방송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기실에서도 박지훈 씨가 늘 일관되게 그런 말과 언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박진영 씨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늘 일관된 모습, 방송에 나오는 게 조금이어서 그렇지 같이 있는 사람 사실 견디기 힘들 만큼 길어요. 똑같은 얘기를 오래 해서. 근데 참 그래도 박진영 심사위원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가수들의 그런 호흡법이나 발성, 뭐 공기반, 소리반 이런 말도 얘기됐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집중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이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또 제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사실은 K-pop 스타가 끝나는 것도 굉장히 아쉽지만 저희 세 명의 조합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사실은 더 아쉬워요.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셋이서 굉장히 많이 해서 나중이라도 우리 셋이서 모여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네. 제가 말을 돌려서 할 줄 몰라서 사실대로 말하는. 근데 모르겠어요. 6년 됐는데 보통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혹은 나중에는 그냥 서로 그냥 차갑게 비즈니스 사이로 와서 일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많이 한 편이 아니지만 다들 그런 경험이 많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6년 동안 저희 셋 포함해서 옆에 있는 성우님 또 제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 그 다음에 또 승용이 형 정말 다 이렇게 친구하고 형처럼 또 작가분들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사이좋게 6년 동안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좋아하면서 일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고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또 행여나 우리가 방송을 하거나 뭘 할 때 이렇게 서로 좋아하면서 아껴지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른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어서 사실 좀 6개월 전에 이 마지막 시즌이라는 걸 선언하신 게 좀 후회되시는 않는지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막상 이제 계획하실 때하고 다르게 지금 이제 참가자를 보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 문호를 열고 좀 시즌을 더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계속 아마 내심 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제작자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뭐 치고 들어가고 빠지시는 게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지만 감독님의 경우에 이런 1%도 이게 마지막 시즌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호평을 받고 방송이 끝났거나 아니면 진짜 시청자들의 요구가 많을 경우 고민이 다시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본인이 또 선언한 걸 또 뒤집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1%도 없는 걸까요? 후회되지 않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첫 녹화를 하고 나서 뭐 아까 살짝 비슷하게 언급했었습니다. 양현석 심사위원이 저희가 좀 바뀐 시스템 녹화를 하고 중간에 갑자기 진작 이렇게 할 걸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너무 재밌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첫 녹화 1라운드 녹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라운드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세 분이 완전히 바짝 긴장하고 왔는데 처음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또 계속 참가자들이 또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재밌다라는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마지막인데 이렇게 재밌다니라는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프로그램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1%라도 없습니까라고 말한다면 세상 일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이라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길 수 있는 힘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마지막이라고 선포를 했을 때 그냥 참가자들, 무대가 그리웠던 많은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주면 많은 분들이 소중하게 와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첫 녹화를 시작하면서 바로 느낀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작진도 그리고 심지어 새 심사위원도 한순간 한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K-팝스타의 마지막 1라운드 녹화입니다. K-팝스타의 마지막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굉장히 좀 저희들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냥 어떤 한 방송의 마지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어떤 삶에서의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저희는 이번 시즌에서 그동안의 6번의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심사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게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하기 후에 인생의 변화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작자로서도 그렇고 뮤지션으로서도. 그래서 그거를 각 분한테 들어보고 싶거든요. 전후의 변화요. 아마 제가 먼저 마이크를 댄 이유는 제가 가장 많이 변화가 돼서 처음에 이 프로그램 제안을 받았었을 때는 거절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저기 명승용 CP께서 좀 합류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정말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일단 목소리 톤이 되게 듣기 싫잖아요. 근데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 톤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아마 그 해였나? 아마 아랍권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승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가 우승을 해서 아랍권 전체에서 좀 떠들썩했었던 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저는 편견과 이제 안 좋은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어떻게 승부를 가르냐. 근데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세상 자체가 경쟁을 하는데 너무 불공평한 출발선상에서 시작이 되지 않냐. 그래서 노래만큼은 또 K-팝 스타에서만큼은 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친구에게 좀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장인 것 같다라는 얘기에 그 얘기에 좀 설득당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해도 저는 데뷔가 전혀 안 돼 있었는데 그 샘킴이라는 친구와 권진아라는 친구가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회사에 준비가 전혀 없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그게 또 적나라하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저희 회사의 실상에 대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동료 아티스트들도 후배들을 맞이한 것처럼 그냥 했던 거였고 그리고 다음 해를 또 했더니 정승환 군, 이진아 양이 들어오게 됐고요. 저는 6년에 한 장, 7년에 한 장 음반을 내던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고 이 친구들의 부모님을 면담을 하고 그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정말 잘 몰랐던 제작자라는 어떤 명함을 이렇게 달게 됐고요. 그러면서 옆에 계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공한 두 분이신 거잖아요. 제작자로서 또 음악인으로서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정신을 좀 못 차릴 정도의 상황까지 왔는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께서 예를 들면 토이 음악에 대한 얘기 안 하냐, 게으르게 왜 그런 게 있냐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음악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녹음실에서 거의 살면서 이 친구들의 음반들을 계속 지켜보거든요. 뭐라고 지시를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지점이 저는 가장 많이 변화한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지금 같이 있었던 뭐 정재영 씨나 루시드 폴 페퍼톤스 저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이 어린 친구들이 지금 음악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요.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굉장히 저렇게 열정도 많고 꿈도 많았는데 공연도 얼마 전에 같이 한번 하기도 했었고, 예. 인생 살기는 가장 열심히 살고 있고 뜨겁게 살고 있는데 그 계기는 정말 이게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게 K-팝 스타라는 이 틀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996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하고 사실상 방송인도 아니었고 또 잠깐 솔로 앨범 한번 하게 했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연예인이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서 97년도부터 계속 음반작자 활동을 해왔죠. K-팝 스타는 단순히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방송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일이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도 4년 했는데 K-팝 스타를 6년 하고 있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사실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얻은 것은 그래도 요즘 어린 세대들이 이제 저를 알아봐주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친근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아쉬웠던 것은 또 아시다시피 YG 팬들이 가장 불만인 게 소속 가수들의 앨범이 가장 늦게 나오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저의 시간을 좀 더 10분 더 소속 가수들한테 발휘해서 팬들의 불만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면서 K-팝 스타를 하면서 늘 사실 이렇게 부담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제작자 본연의 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모두 하고 싶고요. 또 지난 6년 동안 박진영 심사위원과 이효열 심사위원 사실 이 조합이 박진영 씨하고도 친하긴 하지만 서로 바빠서 잘 못 만났는데 6년 동안 그래도 6개월 동안 함께해서 너무 좋았었고 이효열 씨는 방송하기 전에는 정말 일면식도 없던 분이었었는데 K-팝 스타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을 꼽으라면 정말 박진영 씨하고 이효열 씨를 꼽을 정도로 저 깊숙한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가까워져서 이렇게 사람 하나를 더 얻고 가는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얻은 것 같아요. 하나는 저한테 음악적인 욕심 중에 제가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뭐 안예은 양이나 이진아 양 같은 친구를 뽑아서 제작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만날 일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막 제 안에 있던 다른 쪽 어떤 욕구를 실컷 채웠던 6년. 직접 제작하고 이러지 못하지만 막 그 친구들과 얘기하고 그 친구들 음악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막 가사 얘기하고 막 화성 얘기하고 막 이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거를 좀 실컷 해소했던 6년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몰랐는데 저는 항상 제가 똑같았다고 생각했거든요. 23년? 근데 그 23년 중에 앞에 17년 동안은 대중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긴 하고 제 춤과 음악을 좋아해 주시긴 하지만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똑같이 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러다 최근 이 6년 하면서 매주 어떤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말에 많이 투영이 돼 있으니까 6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하고 사석에서 만나더라도 진영이 네가 이런 애였구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게 됐던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즌 6의 가장 큰 좀 장점이자 좀 특징점이 가수나 연습생도 참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녹화 분위기가 이전 시즌과 조금 달랐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번 세 분 심사위원께서 그 녹화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전달을 좀 해주시면. 네. 가장 큰 차이는 춤에 대해서 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화 현석형이나 이런 쪽 가수를 많이 제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탁탁탁탁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았던 거, 그게 제일 큰 차이 아니었나. 네. 근데 아마 그런 참가자들 나왔을 때 제가 아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되게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8년째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만든, 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와인 메이커라고 치면 와인 만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대중들한테 소개를 하는 일을 매주 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이제 서답게도 뭐 몇 년이면 뭐 포럼다 그러는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끔 양현석 씨가 좀 짓궂게 저보고 먼저 심사평을 하라 그럴 때 있어요. 춤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보니까 알겠어요. 팔에 각이 저 정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더 뻗어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매번 어떤 대중들과 연결고리를 소개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더 정확한 시선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너무 전문적이면 어쩔 때는 가끔 그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소믈리에처럼 이렇게 막 소개를 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처음 있었던 이번 시즌에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현석 심사위원 어떠신가요? 네. 형이 아까 한 대답과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질문이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오늘만 컴백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신인 발굴까지 힘을 쓰고 계신데 소화된 가요시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치열한 가요에서 후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나 조언 한 가지씩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듣고 싶네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분야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스타가 되려고 가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디션 프로들이 한동안 흥행을 하기도 했고,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하루에 막 3명, 4명씩 신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 성공 비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중들이 반응해주는 가수는 분명히 거기서 몇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모든 분야라는 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참 쉬울 텐데, 특히 엔터 분야 쪽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남들과 다른 전략을 갖고 나오는, 자기 생각을 갖고 나오는 가수가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박진영 씨도 뭐 다른 가수, 박진영 씨 같은 가수가 누가 있지? 라고 얘기하면 저는 쉽게 생각이 안 나요. 한국에서 박진영 씨 같은 캐릭터에 이런 작사 작곡을 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유희열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하는데도 가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수도, 농담입니다만, 저는 지금 사실 이 친구들 K-팝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제일 많이 잔소리했던 것이, 그 음악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비슷비슷하게 선생님들 가르쳐준 대로 수준에서 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진영 씨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일 잔소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어딨냐, 네 것은 어딨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K-팝 스타 보면서도 지금 우승자들 보더라도 이하이 씨 같은 경우도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던 친구였었고, 악동 뮤지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남들이 안 하는, 남들과 차별화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살아남는 비결은 형이 얘기해 준 것 같고, 그 6년 전과 지금 가장 차이가 있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형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근데 질문이 뭐였지? 막 이런 얘기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자, 그 다음 질문 아까 있었거든요. 네. 새 심사위원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소속사 뭐 여러 연습생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새 심사위원회 그 소속사 연습생들도 참여를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소속사 대표이시기도 하고 심사위원이시기도 한데 그 참가자들을 봤을 때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저희 소속 연습생들도 출전을 시킬까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를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막 이게 역차별을 할 수도 있고 차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새 회사의 연습생들은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습생이 없습니다. 또 한 번 또 숙연해지네요. 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 저희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친구들에 대해서는 형이랑 저랑 탐난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을 정도로 정말 탐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루시드 폴을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반대해가지고 못 낼 뻔했습니다. 네, 이제 좀 시간이 이제 흐른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K-팝스타가 6년 동안 지내오면서 해외에서도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포맷으로 진행되고 K-팝이 이런 추세로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전 세계 K-팝 팬들이나 혹은 K-팝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게 K-팝이고 K-팝 스타가 지향하는 가치다라는 말씀 좀 남겨주시면 실제로 이런 그 기사 업로드에는 굉장히 외국 분들이 많이 보고 댓글을 달아줘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어지면 형이 마이크를 저한테 줘버려요. 야, 니들. 사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해외 매체들하고 인터뷰할 때 K-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 K-팝 지금 주로 한류라고 하는 걸 이끄는 음악의 장르가 국악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순전히 미국에서 건너온 흑인 음악, 팝 음악, 소울 R&B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음악적 뿌리도 우리 게 아니고 춤을 뭐 그러면 옛날 고전무용, 한국무용에서 갖고 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야, 그럼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몇 번 하다가 깨달은 건 이게 저희의 장점이자 단점이 얘기가 심각해지는데 인구가 너무 적어요. 인구가 너무 적고 4천만을 상대로 이게 뭘 한다는 게 어떤 일정 기간 지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해외로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연예계뿐만 아니라 그게 자동차 회사건 반도체 회사건 마찬가지인데 그 음악적으로는 해외에서 뭔가 이게 성공을 하려면 한국말을 몰라도 그 짧게 들어도 이게 탁 눈과 귀를 사로잡게끔 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한국말 못 알아듣는데도 뮤직비디오 보면 이 재밌네 뭐야 하다가 좋아지게 되게 그러다 보니까 K-팝이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캐치한 눈과 귀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특화된 그런 음악, 멜로디, 춤, 그런 영상 이런 것들이 K-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음악보다는 사람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돼. 한국에만 있는 이 캐스팅 시스템, 트레이닝 시스템, 이 아카데미를 갖춰서 사람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사람 자체가 스타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거. 이게 그냥 K-팝의 정의이자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5시즌의 K-팝 스타는 지금 말씀하시는 K-팝과 별 상관이 없었죠. 이번 시즌이 처음으로 그런 캐치한 눈과 귀를 사로잡는 춤, 퍼포먼스 등을
갈고 닦던 연습생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그 K-팝의 숨겨진 비밀이나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조련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최초의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한 번 했었는데 저는 K-팝과 전혀 사실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홍콩을 갔다가 지하철 타고서 막 돌아다니는데 홍콩에 계신 분들이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제 사진을.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고 했더니 거기 계신 분들 K-팝 스타 봤다고 거기에 심사위원이라고 안테나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곰곰이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지금 K-팝 정의를 박진영 씨가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셨고 이제 한류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요만큼의 희망을 봤던 것 중에 하나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궈놓은 어떤 그 시장이지만 K-팝 스타라고 하는 이 선물 같은 걸 받으면서 그분들이 여기 어떤 조금 더 음악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K-팝의 가능성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이라도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박지정 심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5천만 되나? 5천만 안 됐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왜 K-팝이 뭐 아시아에서만 봤을 때도 사실 한국의 K-팝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을까? 또는 한국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J-팝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사실 그들을 우러러봤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선진화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K-팝의 위상이 지금 뭐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최고라고 할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다. 저는 한국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컨텐츠라는 얘기를 소프트웨어라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얘기 많이 하고 요즘에 컨텐츠 강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기술력은 어쨌든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게 돼 있고 결국에는 이 컨텐츠라는 사업은 제가 운영하면서도 자부심이 있는 것이 이게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그래서 박지훈 씨가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음악이 단순히 국내를 넘어서 요즘에는 뭐 많은 가수들이 한국에서만 1등하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아이튠즈에서 몇 개국에서 1등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아시아인들이 한국에 관심 갖고 있는 컨텐츠를 좀 더 잘 개발하고 더 열심히 해서 그걸 쭉 잘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YG 같은 경우는 국내 음원 시장의 그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더 욕심 부려서는 약간 글로벌 시장에 좀 더 다 같이 인기 있는 쪽으로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정리를 할 텐데요. K-팝 스타가 각 세 분의 심사위원들이 생각할 때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나왔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희열 실장님부터. 네. 시청자분들께 어떤 의미로? 네네. 네. 일단 시청자는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좀 좋아해요. 저는 시즌 1, 2, 3를 그 1, 2를 안 보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하도 봐가지고 왔어요. 네. 이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고아 씨도 계셨고요. 가족들이 올해 이제 다시 K-팝 스타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좋아해요. 또 다들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본방 같이 보거든요, 가족들이랑. 박재영 씨가 얘기하면 뭐 맞는 얘기야라고도 얘기하고 막 좀 반대 입장에 막 되게 욕하고 왜 제가 좋다는 거야 막 등등등.
저는 그래서 그냥 어떤 지금 음악을 막 시작하는 친구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즐겁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욕심을 크게 안 부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친구들의 어떤 음악 시작하는 길을 응원을 해줬던 제작진의 힘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작진 분들이 무슨 트릭이나 그런 걸 안 써요.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보다 이 친구들의 앞길에 대한 정말 따뜻한 지지가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집에서 음악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시작하는 친구들의 첫 시작을 보고 했었던 행복했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억이 올해까지도 좀 잘 마무리돼서 최종회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보고 지난 K-팝스타 6년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그러면 저는 소통이 아니었나. 일반 대중들은 음악을 듣기만 했지 그걸 만드는 저나 현석영이나 희열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지 모르셨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가수 지망하는 그 지망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 서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고생을 겪고 이런 것들 사실 모르잖아요. 대중들은 그걸 또 소통할 수 있었던 계기고, 그래서 답답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대중들에게 소통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들도 뭐 생각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방송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열풍이었었는데 요즘은 좀 주춤하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이렇게 3사 대표들이 나와서 직접 심사를 보는 오디션 프로는 없었어요. 그게 K-pop 스타의 경쟁력이었고 6년 동안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시즌이라고 해서 기분 좋은 것만 아니고 저도 사실은 되게 시원섭섭하다고 말 정도로 좀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열 심사위원 가족분들이 K-pop 스타를 애청하셨다는 것처럼 K-pop 스타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제일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6년 동안 여러분들 만나뵈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까 박지훈 심사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제작자는 우리 대중들과 어떻게 생각이 다를까, 같을 때는 서로 좋아하시고 틀릴 때는 왜 저러지 하면서 비난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6년 동안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좋은 추억이었었고, 다시 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까 정도로 5년 뒤, 10년 뒤에도 아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시즌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기억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SBS K-pop 스타 6 더 라스트 찬스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0일 일요일 밤 9시 15분에 첫 방송되는 K-pop 스타 6 더 라스트 찬스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